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절그 삼덕이 5가지 원칙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뭐 당연한 상식 같은 거지만 외국에서는 그 백인 사회 그쪽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는 진짜 상식이에요.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근데 우리 이런 한국 사회나 이렇게 동양 사회는 그게 무슨 뭐 원칙 같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지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서양 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를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그게 뭐야 그러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데 뭘 주고 받지? 그 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주고 받는다. 뭐를 주고 받는가? 그래서 주고 받는다는 게 여기서 뭐 떡을 주고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노래방 같이 가서 뭐 노래 먼저 불러주고 또 누가 부르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또 술 한잔 먹으면서 뭐 금주인데 뭐 또 그래도 드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술 한잔 주거니 받거니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로지 딱 하나예요.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스피치를 얘기하는 거가 그거를 갖다가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줌 미팅을 갖다가 할 때 저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쳐요. 뭐 인원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100명만 돼도 이게 여러 화면이 넘어가니까 4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분인데 한 2화면 정도 한 50명 정도 되니까는 25명씩 2화면에 잡히니까는 아주 운영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딱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한 50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 아자줌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그동안에 그 원칙도 안 지키고 뭐 이러신 분들은 뭐 다 나름대로 연합이기 때문에 다 강퇴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아주 제대로 지키는 분들하고만 하니까는 어떤 형태로 미팅을 하더라도 다 훌륭하게 소화들을 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잘한다는 의미의 그 기준이 어디냐? 잘한다는 의미의 기준이 뭐냐면은 뭐 인원수만 100명, 200명, 300명 된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 되면 50명 정도 되면 이렇게 분반을 해서 이렇게 소그룹 미팅으로 50명 정도면 소그룹도 아니지만 대단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잘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브 앤 테이크는 뭐냐? 스피치를 갖다가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명 정도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스피치를 갖다가 신규 새로운 한 사람이 이 모든 네트워크 우리뿐만 아니라 전 네트워크 63년 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도 한 번도 변함없이 그러고 한번 상식적으로 네트워크를 그래도 한 달 이상이라도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새로운 한 사람이 얼마나 그 계속 들어와서 그분이 그 시스템에 앉으면서 그러면서 또 네트워크가 돼가고 이러면서 조직이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직이 불어나지 않으면 이거 말짱 해봐야 1000명 중에 1명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직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리더를 만드는 게임이지 타고난 리더가 들어와서 물론 그런 분도 제가 1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도 또 바깥에서 세계에서 일반 사회에서 리더분이 또 네트워크에 오면 다시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쪽에서 요구하는 또 리더십의 그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더 만들기 게임이거든요. 그 왜 리더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리더는 뭐냐면 그 직급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가는 직급자,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런 그분들이 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본인이 나는 리더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에 맞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뭐 리더가 뭐 말 잘하고 뭐 모든 거를 갖다가 뭐 이래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는 원칙과 그 개념을 갖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조금 많이 배우신 분들이 조금 이해는 빠르죠. 근데 많이 배우신 분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은 끈기가 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를 좀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 특히 뭐 전업주부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전업주부에 나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여기서 왜 성공을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는 딴 거 해본 적이 없어, 전업주부 일만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했을 때 교육을, 여기에 맞는 리더십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그냥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네트워크 1위 직업군은 전업주부예요. 물론 쪽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리고 이게 생필품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업주부들이 그거 다 평상시에 다 쓰던 물건들이고 누구보다도 다 그야말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그 개연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순하시고 그냥 조직생활을 딴 데서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면은 그냥 스폰지 빨리듯이 빨려 들어가는 게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단연코 1등을 해요.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이거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뭐가 기준이 되느냐? 기브 앤 테이크의 그 기준은 뭐냐? 스피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스피치를 준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거든요. 스피치가, 생각을 안 하고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한 2마디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뇌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꾸로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액션 5 실질적으로 스피치를 하려면 스피치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0% 제품 활용을 갖다가 아직 초보자이신 분들은 제품 활용을 열심히 성의 있게 써서 하나라도 발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쓴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냥 무심코 그거 좋다 그러니까 써봐, 한번 먹어봐, 이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연구하고 쓰고 또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결과도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런 게 습관화가 한 제품 한 제품 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마인들 앞에서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받고 이러다 보면, 자, 그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만약에 50명 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번 기부를 한 겁니다. 스피치로. 100% 제품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분 스토리, 1분 스피치를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품 전달 사례를 스피치할 수도 있고, 그거 자기는 하나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49명이 저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인데 저렇게 날것이 주는 뭐 그 신선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저렇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람들한테 별 그거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5년 7년 하신 분들이 벌써 제품만 알아도 그냥 너무 잘 알고 전달력도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또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또 경청하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를 주고 49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 자기 스피치 연습하러, 또 자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활동한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다 기여를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역할에 있긴 있지만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숙달되게 계속 기브앤테이크가, 스피치가 주고받고 하면 한 사람이 얘기한 거에 그 지식과 정보, 경험, 그것까지도 그냥 49명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정보가 소통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냥 소통이 너무나도 많이 되면서 그 정보들 갖다 다 이렇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그게 켜켜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뜻한 바 없는데 실력이라는 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기브앤테이크에서 스피치를 갖다가 얼만큼 공헌을 많이 하느냐, 기부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하나 주고 뭐 우리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전방위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50명이 서로 교차되면 그 교차되면서 나온 그 공동집합이 얼마나 대단한 그 데이터를 갖겠냐는 얘기죠. 정보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이 되고 상당한 산지식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누적되다 보면 비로소 실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브 앤 테이크 이 실력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력이 없는 스폰서가 실력이 없어요. 제가 예화로 오늘 두 가지를 하나 들을게요. 하나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김추자 씨가 우리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김추자 씨가 저보다 한 5살 많으니까 그분이 막 노래 불러갖고 공전의 히트를 친 거죠. 그때 월남전 해갖고 막 김상사 그 노래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김상사가 그렇게 왜 그 환영을 받냐면 그 사람 군대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월남에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초창기에 가신 분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폭탄에 맞아 죽은 것보다 다 이렇게 대나무 죽창에 찔러 죽이고 함정에 그냥 그걸 부비추랩이라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상사님, 그러니까 병으로 시작해서 뭐 2등병, 2등병 이렇게 해서 제일, 그래도 하사관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 군대 생활을 제일 20년, 30년 해서 뭐 이렇게 별 되신 분들도 그 상사님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 안 하거든요. 제대로 된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군 경험이 많은 거죠. 근데 그분은 또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에요. 7년을 갔다가 그 많이 죽는데도 살아나오신 분이, 아주 그러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한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살아나올 수 있는 그 의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분의 그 경험을 갖다가 대단히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월남전 일어났을 때 가서 그 말동 소위 있죠,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나와서 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소위 달고 중위 달고 그래서 막 그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보다는 중사, 상사 그래요. 그렇게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거기서 그 부사관으로, 그러니까 하사관으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어디로 가면 이런 지역에다가 부비추랩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그냥 가다가 그냥 땅에 쑥 빠지면 거기 그냥 죽창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거 있어갖고 그냥 거기서 보면 바로 여기 찍혀서 죽고 막 이런 것들이 부비추랩인데, 그런 거에 지형지물도 많이 알고 요 정도 가면 여기에 뭐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의 워카 그 군용 장화를 갖다 신고 간 자리만 쫓아간 사병들은 살아나왔는데, 그 경험 없는 말동 중위들, 그 마리 장교지 그분들 쫓아간 데는 그냥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흔히 쓰는 그 얘기 중에 그 상사님의 그 경험 많고 아주 그거를 다 살아나오신 불사조 같은 그분의 워커 발자국만 쫓아간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게 스폰서거든요. 그럼 스폰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뭐 가방끈이 짧아서 지식이 없다면은 산 경험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경험을 있거나 정보를 많이 터득하고 있거나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있는 그런 그걸 소위 얘기해서 다 통칭해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도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수다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용건을 갖다가 얼만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얘기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만 뒷담한다면은 그냥 뭐 신규가 하나 왔는데 할 말 안 한 말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드립다 해갖고 그 사람 아주 질리게 만드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칭해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실력이 있는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같으신 분, 또 그런 전업주부, 그런 스폰서예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스폰서가 조직장이 돼야 되고 리더가 되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파트너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사고 없이, 그리고 또 가급적 빠른 기일에 그리고 훌륭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거든요. 그런데 여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예를 갖다가 이게 똑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흔히들 지금 네트워크 할 때는 그렇게 하나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월남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한 일개 그
뭐 보통 상사 정도 되면 일개 중대 규모 있지 않습니까? 한 150명, 160명의 이제 뭐 주임 상사라든가 이런 경우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150명 중대장 포함해서 150명 그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 아니겠어요? 내 목숨을 살려주는 분, 그 아주 가장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만 쫓아가면 나는 살 수 있고 훌륭한 전투를 치를 수 있다. 나도 죽지 않으면서 이런 믿음과 신뢰와 경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분 존경받을 수밖에 없겠죠. 존경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갖다가 그 쫄병들이나 거기 있는 다른 그 사람들이 나머지 분들이 그분은 이렇게 아유 그래도 뭐 이래 그러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 그 밑에 쫄병들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중간에 있는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한테 가서 아유 담배라도 한 대 태시적으로 이렇게 뭐 상납이라기커녕 그냥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라도 그렇게 대우를 해줘서 그분도 또 자기의 또 그거에 맞춰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실력과 경험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 그분이 일일이 또 다른 쫄병들이나 이분들한테 거기에 또 인간성까지 좋아하고 다 이렇게 뭐 다 베푸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죠, 진짜. 근데 그거는 조직 논리에는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대우를 받아야지. 그분이 거꾸로 막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그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받으려면 그거 황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담되죠. 여러 가지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네트워크의 스폰서는 그런 스폰서가 아니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 그룹 그 파트너까지도 다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같은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뭐 되고 싶지 않으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조직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따르질 않고 하는데 뭐 아무리 리딩을 하려고 그래도 리더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는 게 뭐냐면 이 상황 파악을 하면서 여기에 5원칙 5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결과를 도출해내고 또 그리고 팀워크를 다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여러 가지가 다 갖춰야 돼. 인성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원 박사님이 인문학 강의도 하고 뭐 인문학 강의만 듣는다고 인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에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또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방아를 춥다가 득도 한다고 또 이렇게 득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저분만 쫓아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그분이 리더가 되고 그분이 조직을 끌고 와서 뭐 임페리얼이 되든 아니면 스타마스터가 되든 될 자격이 있거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주고비도 몇 번 넘기면서 그거 다 겪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뭐 7년 국장님 뭐 이런 경험이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게 제대로 방향으로 간 경험이라면 아주 그분은 존경받고 꼭 그렇게 해서 리더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쓸데없는 거 카드나 질러서 가고 막 이런 것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직함만 국장이고 샤론 로즈고 뭐 스타마스터하고 본부장이고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카드 질러면 누군 못 가?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 사람 실력 꽝이야. 강의도 한 번도 안 해. 못해. 난 못해요. 그리고 스피치도 안 해. 그럼 도대체 뭘 어떡하자는 얘기인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너무나도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은 시작과 끝 미팅 만나면 뭐합니까? 그냥 함구만 하고 이렇게 있을 거면 뭐 한다고 미팅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아자준 미팅 제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모든 인풋과 아웃풋이 전부 스피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말을 안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요?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풋이 안 되는데 아웃풋이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뭘 놓아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놓지를 않아. 그냥 한 사람만 그냥 계속 저 직급단 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게 정보가 돼요. 50명이 모였는데 50명이 약간 저 경험이 짧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무슨 사람 다 그래서 이게 막 하다 보면 그 공동 집합이 많아지면서부터 와, 이럴 수가 있네. 아, 내가 저 어린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내가 젊은 사람한테 컨택을 할 때는 내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 수 배우고 또 이러면서 켜켜이 그런 게 됐을 때 실력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갖다가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리딩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근데 그 단적인 예로 그것이 안 되는 아주 단적인 예가 여기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스폰서가 되신 분들이 PB 쏴주고 또 사람 붙여주고 사람을 또 이렇게 저기 자동 탈퇴 되는 것만 기다렸다가 다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야말로 바지 같은 소비자들, 바지 같은 사람들만 델렁델렁 붙여놓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한쪽은 그렇게 해서 나간 것 같으니까 한쪽은 이 사람이 해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쪽은 그냥 가만 놔도 또 자기가 이걸 또 이게 소실적이 되니까 이건 맞출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우다다닥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분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김상사가 여기에 스폰서들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코 닦아주고 그 사람 경험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라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 그만둘까봐 또 PB 붙여줘, 62,000원 맞게 해줘, 30만 PB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다 맞춰서 줘. 그렇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논리가, 경험도 많고 먼저 했고 정보도 먼저 주는 사람이고 그분이 스폰서래.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야. 근데 그분이 다 맞춰주고 다 사람 붙여주고 또 그 파트너 또 어떻게 하나 그것도 눈치 보고 심호흡하고, 그죠? 스피치 하나하나 자기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초기에 직급도전 문화, 직급도전 때문에 그 꽃돼지들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현상 처음 봐요. 전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6줄을 만드는데 6줄을 만들어서 6줄 하다 보면 요랭이 조랭이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로서는 6줄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애착이 가고 또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데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꼴랑 2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 갖다 줄줄이 쫙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꽃돼지들이 한 줄, 2줄 마케팅인데 한 줄은 돼 있으니까 한 줄만 하면 돼서, 그것도 우연찮게 또 그래갖고 초기에 그것도 하나 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서 되면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뭐 본부장이네 뭐가 돼갖고 돈 몇 천만 원을 받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너무나도 초기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막 카드 긁어서 막 그냥 막 PB 제일 좋은 거 14만 8천 원에 10만 PB 받는 걸로 그냥 삼각형 복제로 드립다 이렇게 그냥 막 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문화가 돼가지고 실력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쫓아가던 사람들이 어떡하다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뭐 못해도 국장이나 뭐가 됐어요. 그분들이 더 많죠.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 못한 사람이 90 뭐 한 8, 9%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감상으로는 국장이나 스타마스터가 되는데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자니 직급만 높지 할 줄 아는 게 없네. 카드 긁어서 간 사람들 실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말빨도 안 먹혀요. 왜? 사람들이 다 알거든. 모른 척하고 예예 그러긴 하지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려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말은 국장이고 스타마스터 그런데 실제 나오는 거는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것도 안 나와요. 그만둘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속속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되려면 어차피 시간이라는 거 갑니다. 먼저 가입 순으로 해서 전달 순이니까는 그분이 스폰서인 건 맞아요. 그 원칙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 꽃돼지처럼 또 뭐 하나 그냥 반푼이 온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기만 그냥 학수고대하고 그냥 그러고만 있어. 세월에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이걸 듣는 분 중에서도 아유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분들 저 욕하실 거 없고요. 그냥 꿈 깨세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 삼각형 복제 이렇게 해갖고 카드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이제는 14만 8천원에 10만 PB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8만 4천 원에 4만 2천 PB 그것도 그 반을 쳐주는 거니까 상당한 건데,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도 옛날보다 2배 3배로 더 긁어야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해놨는데 배가 터지잖아요. 그거 지금 재구매해서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습니다. 거의 다 잡았으니까는 이제는 저 배출구가 없는데 먹고만 하면 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신 분,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책 열심히 보시고, 지금 유튜브 여태껏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한 걸음서부터 나가는 거지. 모든 거 잘못했다가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걸음서부터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미팅 시스템 5원칙 5개념 해놓고 기브 앤 테이크, 마지막 원칙인 기브 앤 테이크를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스피치를 하겠다. 먼저 스토리를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그동안 그래도 세월이 몇 년인데 그래도 배웠던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